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2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대장동 수사. 지금 거의 매일같이 국면이 좀 바뀌고 있죠. 김용, 정진상 이제 구속되고,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향하고 있는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10월 달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당장 내일 모레는 남욱 변호사가, 그리고 25일, 금요일이죠.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나오면 이 사람들 다 핵심 증인들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본인들이 돈을 만들거나 전달하거나 이런 데에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남욱 변호사는 지금 입을 열고 있고, 김만배 씨하고 정진상, 김용은 입을 닫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은 사실은 김만배 씨죠. 그리고 김용은 구속기소가 이미 돼 있고, 정진상은 어제 구속됐으니까 아마 12월 8일이나 9일 이때쯤에 구속기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 직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임연 사람들이 아까 남욱 변호사하고 유동규 씨라고 그랬었죠. 이 사람들이 바로 죄수의 딜레마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2013년부터 계속해서 관계를 거의 10년간 유지를 해오면서 주고받았던 돈, 이런 것들 중에 이제 또 정영학 회계사가 그 녹취한 녹음 파일 이런 데 보면은 자기네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구어체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제 본인들이 좀 죄를 덜기 위해서, 적어도 유동규 씨가 얘기했듯이 자기가 지은 죄만큼만 그 벌을 받고 남이 지은 죄까지 자기가 덮어쓰지는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으로 자기가 지은 죄는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얘기하고, 남이 지은 죄는 될 수 있으면 부풀려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죄수의 딜레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입을 닫고 있는데 남들이 자꾸 이게 이렇다 저게 저렇다 얘기를 하면 자기 죄가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렇게 했으면 안 되겠다, 나도 뭔가 불어야 되겠다, 이게 죄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떨어져 있으면 어느 저쪽이 혹시 이런 거 얘기하는 것 아니야?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왜냐면 이 여러 사람들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최종 결정권자, 결재권자인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향해서 밑에 정진상, 김용, 그 다음에 유동규, 그 밑에 또 대장동 일당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의 흐름은 대장동 일당한테 나와서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계속해서. 그러면 돈을 만든 사람이 있고 전달한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말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면 이런 것들을 다 재구성해야 되거든요. 그 재구성한 걸 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소설일 리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의 진술을 모아서 그 중에 팩트만 추려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 팩트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으면 더욱더 중요한 근거가 되겠죠. 그 중에서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12월호에 쓴 걸 보니까 이런 게 있더군요. 남욱 변호사의 측근에 메모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까지 이제 했는데, 남욱 변호사 본인도 메모를 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메모를 입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는 그러면 언제 한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메모를 해서 마치 본인이 그럼 옛날에 이런 사실이 없었더라도 그 관련 정영학 녹취록이나 이런 거하고 꽤 맞춰봤을 때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래서 자기 진술만이 사실이다,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후에 메모를 만들었을 가능성, 그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취재한 결과를 보면 그게 아니고, 남욱 변호사는 옛날에 이걸 메모를 해놨는데 이 메모 자체가 작년 10월 11월 달에
그 남욱 변호사와 관련한 그 사무실 이런 데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죠. 이때 그걸 압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모는 그 훨씬 전에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전에 만들었어도 9월에 대장동 사건이 불거졌기 때문에 불거지고 나서 만들었느냐는 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메모, 대단히 중요한 메모다. 이건 남욱 변호사의 메모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돈을 요구받은 시점, 준거, 액수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썸네일에도 하나 올려놨는데 그 메모가 이런 겁니다. 2013년에 유동규 본부장한테 2억 1천만 원 정도를 줬다 이렇게 화살표로 해놨고, 그리고 날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4월 2일에 100만 원, 7천만 원을 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4월 16일에 100만 원, 9천만 원. 똑같은 4월 10일에 100만 원, 1000만 원. 그리고 괄호하고 이중 900대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내용입니다. 9천만 원을 주었는데 4월 16일 날. 근데 1억이 안 된다고 기분 나빠할 것 같으니까 급하게 어디서 1000만 원을 구했는데 갑자기 1000만 원은 현금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900만 원을 누구한테 빌려서 채워서 아예 그날 같은 날 1억을 채워줬다. 이런 메모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29일에 100만 원, 2천만 원. 이때는 5월 29일에 요청을 받고 바로 준 겁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메모가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3월 20일에 뭐 3억 원 요구, 뭐 4월 달에 뭐 1억 요구, 그 다음에 5월 29일에 2억 요구, 아니 2천만 원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 5월 29일 2천만 원은 바로 그날 요구받고 바로 준 거. 뭐 이런 거라는 것이, 근데 이게 그냥 그 남욱 변호사가 이제 뭐 작년 뭐 9월에 이 메모를 했는지 아니면 그 훨씬 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하튼 압수수색 당시에 검찰에 입수가 됐다. 그거를 월간조선이 지금 취재를 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 몇 월 며칠 날 얼마를 줬다, 이 내용은요 정영학 회계사가 그 공개한 그 녹취록의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까 녹취록에 보면 3월 20일 날 이제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남욱 변호사가 아유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이게 통화는 그러니까 요구는 3월 20일 날 했고 통화는 4월 1일 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흘 정도 지났죠. 이때 남욱 변호사가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그거 워낙 덩치가 커서요. 이거 좀 만드는데 어쩌고, 그러니까 유동규가 나눠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억을 한꺼번에 만들어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나눠서 조금씩 줘라. 돈이 생기는 대로, 마련되는 대로.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수첩, 남욱 변호사가 자기 수첩에도 또 메모해 놓은 게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 남욱이 구속되기 전에, 구속이 작년 10월에 됐거든요. 10월이 아니고 11월에 됐군요. 그 직전에 김만배 씨한테 들었다는 내용을 이제 검찰에 진술한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한테 아니 그 428억 이제 700억이죠. 근데 그 중에 부대 경비 빼고 세금 빼고 그럼 428억인데 그게 이제 자기들 몫이라고 유동규, 정진상, 김용 세 사람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왜 안 주냐? 자꾸 불만을 얘기하더라 하는 거를 남욱이 김만배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뭔 소리야? 유동규한테 매달 평균 3천만 원 정도씩 줬고 명절 등 뭐 특별한 날 끼어 있을 때는 5천만 원씩 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 얘기를 남욱이 유동규한테 전달하니까 유동규가 무슨 3천만 원이야, 매달 1,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2015년부터 21년까지입니다. 이즈음에 매달 3천만 원 정도씩 줬다고 계산만 해도 6년간 22억 정도가 됩니다. 22억. 이거는 과연 사실일까요? 김만배 씨하고 유동규 씨는 이걸 부인합니다. 왜 부인할까요? 사실이 아니라서 부인할까요? 아니면
사실인데도 부인할까요? 이런 게 이제 앞으로 검찰이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죠. 김만배 씨가 이거를 원천적으로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말을 매달 3천만 원씩 줬다는 말을. 왜? 본인이 이렇게 많이 썼다 하는 걸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만들어내지 않고 진짜 줘서 그렇게 했을. 그러면 진짜 줬다고 한다면 유동규 씨한테 3천을 줬다고 하는데 유동규는 1,500밖에 못 받았다고 하면 그럼 나머지 1,500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거를 또 검찰이 남욱 변호사한테 물으니까 남욱 변호사 얘기는 그러면 그건 이재명 지사 쪽에 갔겠지요. 거기에 뭐 로비나 뭐 돈, 뭐 현금이나 이런 거로 갔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재수의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그러면 왜 이런 메모를 해놓았고 이런 진술을 검찰에 했을까요? 그거는 지금까지는 김만배 씨가 정진상 실장의 요청을 작년 2월 달에 20억만 만들어 달라 이렇게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김만배 씨가 차일피일 미루니까, 그러니까 김용이 유동규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고, 유동규는 그럼 내가 만들어 줄게 해서 유동규가 남욱 변호사한테 좀 만들어 주라 얘기하니까 남욱 변호사가 그 20억을 갑자기 라고 얘기하면서 만들어서 준 걸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김만배 씨는 사실은 김만배 씨가 이 수익 배분을 다 했는데, 그런데 김만배 씨는 돈 만드는데 관여하지도 않고 돈을 정진상이나 김용한테 주지도 않은 사람처럼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남욱 변호사가 나만 돈 만들고 뭐 이랬던 사람으로 다 혼자 덮어쓰게 생겼으니까 아니다, 김만배도 돈을 줬다, 이런 근거 자료를 메모도 해놓고 뭐 검찰에 진술도 하고 하는 단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남욱은 남욱대로 돈 만들어준 사람은 나뿐만이 아니야, 김만배 씨도 돈을 많이 줬어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유동규 전 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대로 자기 죄를 좀 덜면서 아마 나중에 좀 몰리면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이 부분에 관해서 진실을 털어놓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이제 남욱, 김만배 다 나오면 자기네들끼리도 치열하게 자기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여러 가지의 진술을, 또는 그것을 뭐 과장해서 아니면 만들어서 아니면 과거에 뭐 녹취록 같은 걸 토대로 해서 뭔가 얘기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서, 그렇게 본다면 아마 한동안 이 죄수의 딜레마 때문에 이 대장동 사건의 돈 흐름이 왜곡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는 김만배대로 뭐 전체적인 기조는 부인하는 거지만 자기가 매달 3천만 원씩 줬다고 하는 얘기를 남욱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 부인하든가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인정하든가 하는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김용과 정진상이 당장 입을 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는 남욱 변호사 말대로 자기 혼자 돈 만들어서 다 이재명 지사 쪽 뭐 측근 3인방한테 갖다 줬다, 이 프레임을 자기가 벗어나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뭔가를 자꾸 또 추가로 이렇게 뭐 메모, 자기가 또 수첩도 있다니까 수첩에 있는 내용을 이제 폭로를 할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추가되면 자기의 죄가 더 무거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검찰에 조금 더 기여해서 자기 죄를 좀 경감시키고자 하는 또 여러 가지의 그 폭로들이 나올 가능성, 추가 폭로들. 어차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를 뭐 말려 죽이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그렇게 보면 한꺼번에 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조금씩 과거의 일을 털어나가면서 본인의 죄를 경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한동안 지금 정진상 구속수사 이제 계속 앞으로 20일간 할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이재명 수사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 국면에서 이 사람들의 죄수의 딜레마를 감안한 여러 가지 폭로들이 막 혼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앞으로 어찌 보면 각자의 주장이 뭐 막 부딪히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돈이 안 맞는,
줬다는 사람, 전달했다는 사람, 받았다는 사람의 돈이 안 맞는 이 국면이 아마 상당 부분 지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남욱 변호사의 메모, 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증거. 이게 언제 만들었든 간에 중요한 증거고, 그 만든 거에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또 대단히 중요한, 검찰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남욱 변호사의 메모가 지금 월간조선이 입수했다는 게 2장인데 그 외에 뭐 수첩이 또 있다고 하니까 남욱 변호사 말 폭로가 꽤 앞으로 이제 지속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항하기 위한 뭐 유동규나 아니면 김만배 씨, 특히 김만배 씨의 경우 그에 대항하기 위한 자기 나름의 어떤 폭로도 있을 수 있겠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김만배 씨 폭로죠. 왜냐하면 김만배 씨가 돈을 배분하는 입장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점도, 글쎄 이렇게 죄수의 딜레마가 작동하기 시작하면요,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